정치 평론 전문가거든요. 굉장히 해박한 지식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크리스찬적인 믿음까지 탁 바탕하고 있으니까 멋진 사람이에요. 진짜. 좀 격려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격려해주고 싶었어요. 지난주 토요일 연설하시는 중에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사모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용서해주라 그러면서 원래 3.1절 집회 때까지만 하기로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해야 되겠다. 이게 사전에 사모님이랑 조율 없이 돌발 발언하신 건가요? 그렇죠. 돌발이었죠. 그날 사실은 동대구 집회 때 제 아들하고 딸하고 아내가 다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분명합니다. 여호수아가 말씀한 대로 너희들은 강 건너편에 그런 신을 섬겨라. 나와 나의 집은 언제나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눈치 보지 말고 확고한 신앙에 대한 자기 고백. 저는 우리 가족들은 확신합니다. 지금 전부 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고 그 다음에 직무복귀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때 마치 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용서를 해주시던데.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이 집회에 참석하면서 세이브 코리아가 사실은 3.1절까지거든요. 세이브 코리아가 국가를 구한다는 뜻이잖아요. 구국 기도회인데 그 자체가 원래 일정 짜여진 집회가 3.1절이 마지막이에요. 대통령 탄핵 복귀시키잖아요. 탄핵에서 복귀시키는 것이 목표로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약속됐어요. 처음부터 아내한테. 두 번째 이제 방송 가서 알려야 되잖아요. TV 방송처럼. 알리는 거는 자꾸 저한테 신변 위협이 들어오니까 아내도 딱 오늘입니다. 오늘 2월 12일이잖아요. 오늘까지만 딱 방송하고 그 다음부터 방송에도 나가지 마라. 이제 좀 한마디로 조용히 살자. 그러니까 그 집 생각, 애들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돈 잘 벌고 인기 있고 존경받던 아빠와 남편이 갑자기 막 신변 위협도 받고 욕 먹고, 그래도 그렇다고 뭐 정치하려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잃는 것밖에 없잖아요. 얻는 건 하나 있어요. 얻는 거는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대한민국이 공정과 상식과 법치와 절차적인 지가 지켜지는 이런 나라를 우리 2030 세대들, 미래 세대들이 이런 나은 대한민국에 살게 된다는 것이 대단히 저한테는 너무나 좋은 거죠. 가장 큰 거죠. 가장 큰 거를 그걸 위해서 하는 거고, 나아가서는 남북 평화 통일이 돼가지고 북한에는 지금 우리 예수 믿다가 다 탄압받잖아요. 그렇죠. 빨리 성교도 해야 돼, 북한에.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될 거라 보거든요. 그것처럼 그게 보람이고 얻는 거고, 잃는 거는 뭐 지금 다 하죠. 인기도 욕도 얻어모아야 되고 돈도 못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욕도 그리고 심지어 위협까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나 뭐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무조건 그만하라 하죠. 누가 이렇게 했어요? 하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도 제가 또 신변 위협받으니까 막 갑자기 이제 그만한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양해를 해주기로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용서 좀 해주라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물론 제가 3.1절까지 약속은 했지만은 물론 저는 이제 탄핵 100% 탄핵은 기각되고 복귀할 거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 대통령이나 지지율이 50% 넘었는데 곧 60% 갈 거거든요. 이렇게 국민의 뜻이 60% 넘었는데 감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파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깨뜨리죠. 국민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어떤 언론사에서 저번 묻더라고요. 만약에 저는 안 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용돼가지고 대통령이 파면되면 어떡할 거냐 묻더라고요. 그러면은 60% 가까이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바랐는데 그 실망할 60% 있잖아요. 국민들 3천만 명이 넘는 국민, 특히 이 집회를 주도한 2030 세대들이 가질 실망감. 그럼 대한민국에 포기잖아요. 이미 안 돼. 이미 보세요. 민주당 입법부를 다 장악했잖아요. 근데 사법부 카르텔 봤죠? 공수처, 서법지법, 그리고 헌법재판소, 선관위까지.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 겸직해요. 이런 걸 이번에 공정과 절차 무너진 걸 다 봤잖아요. 좀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도 보세요. 심리 과정 보면은 공정상식이 없어요. 그리고 극좌파라고 스스로 밝힌 문형배. 국가관이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니까 북한이라 말하지 못하는 정정미. 또 정계선 남편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고 이미선 자기 친여동생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고 있고 이런 속에서 그 다음에 마은혁이라고 지금 막 있잖아. 강제로 막 임명하자 하잖아. 그것도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 출신이에요. 이런 걸 볼 때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너무나 재판 회피 신청해야 되는 이해 충돌도 있고 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뻔히 보면서 이런 국민들은 다 알아버렸는데 이 속에서 만약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파면시킨다고
2030 세대들은 이미 희망을 잃어요. 아까 말씀드린 입법부 다 장악했잖아요. 29번의 탄핵, 178회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밝혔어요.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물러나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주장이 178회예요. 2년 동안에. 그런 야당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만 하고 있잖아요. 더불어 고발당, 더불어 독재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 속에서 만약에 이쪽에서 우리가 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 치면 입법부, 사법부 장악해도 행정부가 장악하잖아요.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가정해 본다면 히틀러 나치즘하고 다를 게 뭐 있을까? 히틀러가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수권법 하는 게 만들거든요. 수권법이 권력을 줄 숫자 주는 거거든요. 입법부의 권한을 히틀러에게 준 거예요. 그럼 히틀러는 뭐죠? 행정부 장악하고 입법부가 다 장악했잖아요. 그게 합법이었어요. 그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 학살하고 그때 종교인들 다 없어지잖아요. 종교가 어디 있어요? 히틀러 나치당만 최고인데 500만 명 학살하는 그런 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패망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깨달았죠. 목사님들도. 그때 나치가 이렇게 오나.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냐. 저는 이런 위기 속에서 강의 또는 내가 1년에 60원 못 벌더라도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결과가 100% 저는 복귀한다고 믿거든요. 아무리 그들이 편향돼도 국민위에 헌법조사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할게요. 만약에 탄핵되면 파면된다면 전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큰 분노가 일겠죠. 그럼요. 네. 지난주 집회 때 그라운드 씨가 먼저 연설을 하고 내려갔는데 그라운드 씨 멋있어요. 다시 끌어올리셔가지고 좀 격려를 해주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라운드 씨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아는 것도 많고 진짜 나이는 젊은데 그분은 지식과 학식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크리스찬지 확고한 믿음의 신앙도 확고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든든해요. 그래서 앞으로 2030 세대들한테 저는 그라운드 씨 이름이 김성원 씨거든. 네, 맞아요. 김성원 씨를 많이 응원해 달라고 저는. 왜냐면 저는 정치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시 강의로 돌아간다 했지 않습니까? 3일째 지나면은. 근데 김성원 씨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걸 전문가예요. 정치 평론 전문가거든요. 굉장히 해박한 지식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크리스찬적인 믿음까지 탁 바탕하고 있으니까 멋진 사람이에요. 진짜. 좀 격려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격려해주고 싶었어요. 2035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또 그라운드 씨 유튜브 영상 가서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